오늘 하락했다고 너무 어깨 축 처져 있지 마시고요. 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활용할지 절대 전략에서 이런 부분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분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팔고 설을 맞을까? 설날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러고 보니까 전문가님하고는 다다음 주쯤 만나겠네요. 벌써 날짜가 이렇게 됐어요. 설까지는 4거래일 남겨두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설 연휴니까 전문가님하고는 다다음 주 이 시간에 전화 연결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조금은 좀 긴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팔고 설을 맞을까? 여기에 대한 답부터 좀 알려주세요. 어, 보유해서 설을 맞자. 즉 아. 다음 주에는 추가 매수해서 사고 싶은 거 사서 설을 맞자. 그래서 설 이후에는 강세 전환되지 않을까. 이렇게 음. 긍정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홀드 들고 가자라는 말씀이신데 시장을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건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체크 포인트들 어떤 거 보고 계세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대형주가 좀 빠졌는데요. 거기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6,401억이나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중심의 매물이 재개가 돼서 어저께 순매수했다가 재개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이제 그냥 작년에도 물론 25주 팔았지만 간망하다가 1월 달 마지막 주에 공격적으로 5조대 이렇게 4조 6천억 정도 팔았었거든요. 5천억 정도. 근데 2월 달 들어서는 이제 이번 주에서는 어, 별로 안 팔았으면 1148억 외국인들이 코스피에 오히려 샀거든. 그건 오늘 팔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왜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특별한 건 없이 차익 실현,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요. 특히 대형주식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미국의 인텔, 펠로델피아 반도체도 빠졌듯이 그 다음에 네이버 그동안 차익 실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자동차는 그나마 계속 강세였고요. 외국인들이 주도한 것은 반도체와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정상적인 최근에 이제 단기성 자금들이 나왔으니까 큰 시장을 어떤 하방으로 잡을 수 있는 매물은 아닐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하원의 장저분 추가 부양책 1조 9천억 달러 정도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통과됐기 때문에 하원에 통과됐다는 거죠. 그럼 하원에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에 통과됐는데 공화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샌더스 의원이 조정권을 발동해서 샌더스 의원이 상원 예산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위원장이 조정권을 발동했으니까 민주당 자체만으로 이 하원에 통과된 추가 부양책을 가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반대하더라도 이제 시작된 바이든 정부에서 그냥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 관련된 인데요. 통과될 거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악재는 사라져 있는 거고요. 사라졌다 보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시장도 안정적으로 흐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의 나스닥의 현재 모습도 괜찮지만 조정받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고요. 미국의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이 많은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보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이것을 바로 밑으로 하방으로 잡고 전 저점을 깨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벌써 퍼센트 K가 65까지 왔기 때문에 조정받으라도 견조한 다시 추가 상승에 대한 조정받더라도 주 후반에 다음 주 초에 조정 반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면 오늘 음봉을 줬습니다. 즉 음봉 줄자리에 줬거든요. 이 얘기는 최근에 기술 급락한 이후에 지난달에 말에 그다음에 이번 주 반등했죠. 정상적으로 목표가 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50포인트 정도 내외를 3056포인트 정도 지지만 되면 아주 작은 조정으로 다시 행보하고 설 다음 주에도 10.1 그러다가 그 다음 설 끝나고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특별한 악재도 없지만 큰 호재도 없지만 경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달에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기준입니다. 지난달에 월말에 1월 말에 윗꼬리를 달면서 조정받은 것을 이번 달에 설 세고 나서 다시 위로 윗골이 있는 것을 양봉으로 메꾸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서 특별하게 우려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가일권 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주봉으로도 보면 당연히 주 후반에는 이번 주 내일까지는 이렇게 끝날 거로 보이고요. 다음 주에 내려가더라도 이제 밑에 3,000포인트는 깨지지 않는 그런 되지 않을까. 물론 3,056포인트 깨지면 깨질 수도 있지만 다음 주는 그냥 십자봉 정도로 대충 끝날 거로 보입니다. 끝나고 나서 설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장세가 나올 거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최근에 오늘 시장에 보시면 강한 종목들을 이제 전체를 보면 약한 거 먼저 봤는데요. 코스피 100을 보니까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코스피 100을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13%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던 LG 플러스가 실적 29% 증가되면서 4분기가 올라갔고요. 그다음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종목들이고 현대모비스는 계속 자동차 관련된 애플권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다 좀 강세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테마를 좀 찾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 중에서 새로운 테마 중에서도 찾는 것 보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 그러면 항공우주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렇게 강력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전기차 구동모터 쪽에 사업을 2025년도 MS 20%까지 간다는 목표가 있으니까 전기차 수혜주로서 고성장 엔진을 장착되는 거니까 확 올라가는 거죠. 사람 이렇게 모이는 거죠. 저 고성장 산업 쪽에 조그만 이슈만 있어도 모이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항공우주도 태스크포스 팀 만든 뉴스페이스 만들면 테슬라가 뭐 우주 스페이스니까 이것도 관련 우주 항공 테마로 가고요. 뭐 하늘에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회사니까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걸 보이니까 거래도 실리지만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태죠. 워낙 많이 빠졌다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0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 보이고요. 그 다음에 눌림목주더라도 다시 항공우주는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가더라도 다시 추가적 중기적 상승 여력이 있고요. 모든 하락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파동이 모두가 끝났습니다. 세 번으로 이제 상승만 조정받더라도 상승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런 쪽이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잘 가는 업종 중에서 2차전지 말만 붙여도 이제 새로운 사업은 몸에 또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일시모터즈 같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조정이란 조정도 없고 물량도 없을 정도로 조정 아주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SKC랑 두산 솔루션 관련된 하면 앞으로도 100% 올라가야만 비슷한 밸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좋은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에서도 힌트 함께 봤는데요.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까요? 혹은 내일장 방향성에 영향 미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점검을 해주시죠. 자, 금방 이제 미국 지수를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지수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글로벌 지수 전체적으로 견조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그러면 소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소화가 하게 되면 또다시 새로운 시세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예산 관련 1조 9천억 달러도 통과됐고요. 그다음 경기 코로나 관련된 뭐 백신도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경기 회복 여부에 확실한 게 결정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3월 전까지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견조한 장세가 우리 시장에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시장을 좀 지켜보시든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종목은 계속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실적이 올해는 잘 나온 주식은 잘 안 빠지거든요. 이제 동학개미뿐만 아니라 대다수 초보자들도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하락하는 주식을 보면 코스피 200도 보면 대웅제약 빠지고요. 보령제약, 종근당 다 부강약품 이렇게 영진약품 다 빠지고 있죠. 하락이 상위권으로. 그 얘기는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해소되는 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연말만 해소되겠죠. 그러면 미래에 이런 모멘텀은 사라지기 때문에
끝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보시면 뭐 2차 전지 이야기만 들어가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급등하듯이 그다음에 스페이스 관련 이제 앞으로 우주 시대다. 그럼 항공 우주도 하나 시스템 올라가잖아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쪽에서 이런 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2차 결국 이쪽에 성장한 비밀 반도체도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비밀 반도체.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올해는 콘텐츠 주식이 반도체 매물 연구보다 콘텐츠 주식 훨씬 더 좋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주식을 좀 좋은 걸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가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도 몇몇 종목군들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슬슬 좀 시세를 내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반도체 쪽은 메모리는 뭐 많이 올랐고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까지는 메모리 쪽은 잘 안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콘텐츠저 관련 이렇게 시즌 올라갔다 조정하고 있지만 조정하고 다시 눌림목주도 갈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네이버도 콘텐츠 주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뭐이 콘텐츠 관련된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정 받더라도 향후에 4월 중순까지 장은 좋고요. 그다음 비밀 콘텐츠는 뭐 요즘 뭐 잘 가는 종목들이 많듯이 소형주도 계속 성장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좀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IT도 조금은 세분화해서 나눠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절대 전략 총정리해 주시죠. 네, 설 전에는 쉬어가지만 설 이후에는 강세로 전환할 전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뭐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은 이제 정체된 상태고 매물화가 기관은 계속 팔고 있으면 프로그램 금융 투자에서 많이 매매가 되고 있죠. 이것은 방향성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주식들 중에서 올해 성장하는 주식 위주로 계속 비중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이 있으면 보유해야지 팔고 나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수혜를 못 봅니다. 그래서 팔지 말고 고성장 실적종 보유하고 신규로 현금 있으면 다음 주에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을 늘리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일찍인 것 같기는 한데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우 전문가입니다. 관심 섹터를 지금 바꾸지 않고 그대로 꾸준히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콘텐츠 관련된 섹터들 비중을 유지하자. 지난주에는 비중 확대 전략이었는데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 전후에 다소 좀 지지부진할 수는 있지만은 설 이후를 내다보시는 분들은 지금 비중을 확대할 때다. 주식을 들고 갈 때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 진단의 기회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눈은 그쳤는데 여기저기 빈판길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녁에 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주의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